안녕하세요. 알캠 송연의 방은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단계 중 혼합 단계의 노출 정보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트에서는 등록 대상 물질을 혼합하는 공정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단계이며 등록 물질을 투입하여 혼합 공정을 통해 다른 혼합물이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 작성하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물질이 이송되어 다른 물질과 혼합되는 단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등록 대상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에 페이스트를 섞는 과정, 첨가제의 혼합, 제품의 포장 등이 혼합 단계로 분류됩니다.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할 내용은 시나리오의 개요입니다. 용어나 약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해당하시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부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윗칸의 용도 분류 체계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화평법에 따른 55개 용도 분류 체계에 기술된 내용으로 부록 1 시트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 UC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품의 용도가 아닌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재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유압유라는 제품 내에서 점도 조정 성분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는 30번 유압유 및 첨가제이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는 52번 점도 조정제에 해당하므로 52번 점도 조정제를 선택하여 주셔야 합니다. 부록 1의 UC 목록 내에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55번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내용을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최대한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칸에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고체, 액체 또는 기체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상품 내 함량은 상품 내의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 범주 PC는 상품의 화학제품 범주를 부록 3시트의 제품 범주 목록 내에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앞의 용도 체계와 동일한 예를 들었을 때 제품 범주는 유압유에 해당하는 PC 17번 유압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업 분류 체계 IC, 주요 분류 체계 MC, 그리고 환경 배출 범주 ERC의 작성 방법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모두 이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차근차근 부록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 분류 체계 IC는 등록 대상 물질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산업 영역을 말하는데 시트 부록 2의 IC 부분을 확인하셔서 1번 농업부터 15번 기타까지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요 분류체계 MC는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록 2 시트의 맨 위쪽을 보시면 MC1부터 MC4까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C1은 밀폐 공정에서의 사용으로 취급 화학물질이 사고 이외에 인체 노출 그리고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가 반응조 및
해당 설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분리된 중간체는 현장 저장되거나 제어된 환경에서 이송되는 경우도 MC1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밀폐된 회분 공정 또는 샘플링 작업이 가능한 밀폐 시스템 내에서의 물질의 처리 또는 운전자 설비 보수를 포함한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밀폐된 연속 공정 그리고 비고정형 저장 용기의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의 이송, 운반 등이 MC1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C2는 제품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으로 물질이 제품이나 완제품으로 혼입되어 환경 중 배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에서 노출이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플라스틱 내 가소제로 사용되거나 플라스틱이나 섬유에서 염료 또는 색소 등의 첨가제로 사용될 경우 MC2에 해당합니다. MC3은 비분산적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특정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하게 되는 공정 내에서의 사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출이 이루어지는 반응기, 배합기에서의 사용 또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한 환경 중 배출을 포함하여 폐수 처리, 대기 포집으로 배출량이 제한적이게 되는 공정도 MC3에 해당합니다. 대다수의 작업 단계는 MC3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C4는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으로 통상적으로 배출 저감 및 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농약 살포 작업, 세제, 화장품 사용, 소독제 사용, 산업용 및 가정용 페인트 사용 등으로 작업자에게 노출이 조절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분류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 범주 ERC입니다. 환경배출 범주란 환경에서의 광범위한 사용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 배출 관점에서 물질의 사용 특성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ERC 역시 부록 2 시트의 아래 왼쪽 표를 확인하시면 1번부터 12B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 조제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 등록 대상 물질의 사용 조건 그리고 공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혼합 공정은 ERC 1, 2, 3 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간 취급량입니다. 연간 취급량은 혼합물, 즉 제품 자체의 양이 아닌 혼합물에 포함된 등록 대상 물질의 연간 취급량을 뜻하기 때문에 제품 내에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고려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작업일수, 배출일수는 총 근무일, 총 업무일수가 아니라 연간 등록 대상 물질을 실제로 취급하는 작업일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학물질의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단위 공정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도를 별도로 첨부하셔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 흐름은 크게 취급 공정, 작업자 노출, 환경 노출,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정 흐름은 단위 공정별로 공정 단계를 나눠서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에 관한 설명을 단어로 짧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정 설명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작업 방법 등을 순서대로 상세히 서술해 주시면 되시고, 작업자 환경 노출 가능성은 해당 공정 도중에 물질이나 제품이 작업자에게 또는 환경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관하는 공정의 경우 공정 단계에는 짧게 보관 및 이송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공정 설명에는 자세하게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를 지게차로 이송하여 옥내 보관소에 보관,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환경 노출의 경우 밀봉 포장된 상태로 보관 및 이송되므로 작업자 또는 환경에 대해 노출 가능성 없음이라고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작업자 노출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성상의 경우 해당 공정에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성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분진 발생 정도는 위의 성상이 고체에 해당할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혼합물 여부는 공정 과정 중에 물질의 함유량에 대해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범주, 프록은 공정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시트 3번, 부록 3의 공정 범주의 설명 그리고 예시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공간 및 실내 환기 시설은 공정 단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외인지 실내인지, 실내라면 어떤 환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 시설은 창문이나 문을 개방하는 것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창문이 있다면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시설, 실내 30에서 70% 효율,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단위 공정별로 작업자가 직접 관여해야 되는 평균 작업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온도는 공정 단계에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물질이 탱크 안에서 혼합물로 존재할 경우 탱크 안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고, 보관 또는 이송이라면 보관 온도 또는 상온,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압력 또한 공정 온도와 같이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압력을 뜻합니다. 탱크라면 탱크의 압력 범위, 상압인지 저압력인지 중압력인지 또는 고압력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배관을 통한 이송 중이라면 배관의 압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 호흡 보호구 종류는 호흡을 통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뜻하며, 보호구의 종류, 재질, 성능, 필터의 형태, 등급 등을 적어주시고 호흡 보호구의 효율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안면부 여가식 마스크는 호흡보호구 효율 APF5에 해당하기 때문에 APF5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 피부 보호구 종류의 경우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이 해당되며, 호흡보호구와 마찬가지로 종류와 재질, 성능 등 특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효율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은 시트 부록 1의 위해성 관리 대책의 설명을 참고하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정과 관련해서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자와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작업장의 설비와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읽어보시고 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소 환기 설비의 경우 공정에서 가스를 흡입, 포집, 배출을 모두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만약 위해성 관리 대책에서 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대책 설명에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설비에 관한 설명, 효과, 포집률, 회수율, 제거율 또는 설비 설치 외에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위해성 관리 대책에 포함되니 안전교육의 이행 여부, 교육명, 연간, 월간 빈도 등을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노출에 관련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당해 연도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굴뚝을 통해 대기로 배출되는 농도가 1mg/. 세제곱미터 또는 일일 폐수 배출량 100톤 등으로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기재하시고 배출량 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자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가 인근 지역의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류 또한 yes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환기장치의 종류 그리고 환기율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율의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환기장치의 시간당 유량, 유속, 전체 작업장 크기 대비 환기 용량, 포집률, 대기 오염물질 제거율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폐수 발생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 처리 또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 연계 시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역시 폐기물 발생 여부와 전량 위탁 처리하는지 그런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혼합 단계 노출 정보 작성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